침대에서 일어나는 게 고통이셨나요? 저도 그랬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온몸이 무겁고 다리가 붓고 머리가 멍했습니다. 하루 종일 피곤하고 집중력도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91세인 지금도 매일 환자들을 진료하고 주말에는 골프를 칩니다.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50년 경력 내과 전문의 최성진입니다. 많은 분들이 값비싼 영양제를 찾거나 무리한 운동을 해야만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제 건강 비결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저는 단지 우리 몸의 중요한 네 곳을 매일 정성껏 씻고 관리했을 뿐입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건강의 핵심입니다. 하루 단 5분이면 충분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이 건강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작은 습관 하나가 몸 전체의 활력을 되찾아주고 삶의 질을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수많은 경험으로 확인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이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분명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영상 말미에는 여러분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점들에 대한 명쾌한 해답과 함께 오늘 알려드린 건강법의 효과를 더욱 높이는 핵심 비결까지 빠짐없이 준비했으니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소중한 건강 정보를 모두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바로 오늘 건강한 변화를 시작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 몸의 건강을 되찾기 위해 가장 먼저 살펴보고 관리해야 할 곳은 어디일까요? 수많은 부위 중에서도 저는 단연 코, 발을 첫 번째로 꼽고 싶습니다. 발은 우리 몸을 지탱하는 뿌리이자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릴 만큼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제가 많은 분들께 건강 상담을 해드리면서 항상 강조하는 것이 바로 발 관리의 중요성입니다. 만약 지금 당장 단 한 가지만 실천하여 건강을 개선하고 싶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발 관리부터 시작하십시오. 많은 분들이 고생하시는 불면증, 쉽게 조절되지 않는 혈압 문제, 그리고 저녁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다리 붓기까지 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바로 발에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우리 발은 심장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하기 쉽습니다. 발의 혈액순환이 더뎌지면 몸 전체의 신진대사 기능이 떨어지고 노폐물이 쌓여 다양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발을 따뜻하게 하고 잘 주무르기만 해도 이러한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가장 손쉬우면서도 효과적인 발 관리법은 바로 족욕입니다. 매일 저녁 38도에서 40도 정도의 따뜻한 물에 10분에서 15분가량 발을 담그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따뜻한 물은 발의 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이 막힘없이 흐르도록 돕고 온몸에 따뜻한 기운을 전달하여 긴장을 풀어줍니다. 이는 곧 숙면으로 이어져 잠 못 이루던 밤의 고통을 크게 줄여줄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께서 저녁 족욕 후 잠자리가 훨씬 편안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족욕물에 굵은 소금을 한 줌 넣거나 몸을 따뜻하게 하는 생강 몇 쪽을 넣어주시는 것도 혈액순환 촉진에 더욱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당뇨가 있으시거나 발에 상처가 있는 분들은 물의 온도를 너무 뜨겁지 않게 조절하시고 장시간 족욕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족욕 후에는 발 마사지를 통해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발바닥에는 우리 몸의 모든 기관과 연결된 수많은 반사구가 분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발가락 끝부터 발 뒤꿈치까지 꼼꼼하게 주무르고 눌러주는 것만으로도 해당 기관의 기능이 활성화되고 전신 건강 증진에 기여합니다. 예를 들어 엄지발가락은 뇌와 연결되어 있어 자주 마사지해주면 기억력 감퇴나 두통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고 발바닥 중앙에 움푹 들어간 용천혈이라는 곳을 지압하면 신장 기능 강화와 피로 해소에 좋습니다. 거창한 기술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손으로 발 전체를 부드럽게 쓰다듬고 발가락 하나하나를 정성껏 돌려주고 주먹을 가볍게 쥐어 발바닥을 톡톡 두드려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만약 허리를 숙이기 어렵거나 손에 힘이 부족하시다면
골프공이나 작은 마사지 도구를 발바닥 아래 놓고 살살 굴려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처럼 하루 5분 정도의 발 마사지는 제2의 심장인 발의 펌프 기능을 강화하여 다리에 몰렸던 혈액을 다시 심장으로 원활하게 올려보내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그 결과 다리 부종이 완화되고 혈압 안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발을 깨끗이 씻고 정성껏 마사지했다면 이제 마무리 단계인 건조와 보습에 신경 쓸 차례입니다. 많은 분들이 발을 씻고 난 후 물기를 대충 닦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발 건강을 해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특히 발가락 사이사이는 습기가 남아있기 쉬워 세균이나 곰팡이가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 발을 씻은 후에는 반드시 마른 수건으로 발가락 사이사이까지 물기를 완벽하게 제거해 주십시오. 필요하다면 헤어드라이어에 시원한 바람으로 꼼꼼히 말려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발을 건조하게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지긋지긋한 무좀이나 발 습진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습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는 건조해지기 마련이고 발도 예외는 아닙니다. 발이 건조해지면 각질이 두꺼워지고 심하면 뒤꿈치가 갈라져 통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특히 어르신들의 경우 발 뒤꿈치가 갈라지면 걷는 것조차 불편해지고 갈라진 틈으로 세균이 침투하여 염증으로 이어질 위험도 커집니다. 따라서 매일 발을 씻고 잘 말린 후에는 반드시 보습제를 충분히 발라주십시오. 발 전용 크림도 좋지만 평소 사용하시는 바디로션이나 영양크림을 발 전체에 부드럽게 펴 바르시는 것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보습제를 바르면서 가볍게 한 번 더 마사지해 주시면 흡수도 돕고 혈액순환에도 더욱 좋습니다. 이처럼 발을 소중히 여기고 매일 조금만 시간을 투자해 관리한다면 여러분의 몸은 분명 건강한 변화로 보답할 것입니다. 제 말을 믿고 오늘부터 꼭 실천해 보십시오. 발의 건강이 곧 전신의 건강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발 관리를 통해 우리 몸의 아래쪽 순환을 돌봤다면 이제 시선을 조금 위로 옮겨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매일 정성껏 씻고 관리해야 할 곳은 바로 우리의 목입니다. 목은 단순히 머리와 몸통을 연결하는 부위를 넘어 뇌 건강과 우리 몸 전체의 림프 순환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길목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어쩌면 발만큼이나 아니 어떤 면에서는 그보다 더 우리 몸의 핵심적인 소통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목 관리라고 하면 목주름 예방 정도를 떠올리시지만 사실 목 관리는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지닙니다. 특히 목 주변에는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과 노폐물 배출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림프절이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 림프는 혈관처럼 우리 몸 전체에 퍼져 있으면서 세포에서 나온 각종 노폐물과 독소, 그리고 병균들을 처리하는 하수도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만약 목 주변에 림프 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마치 하수도가 막힌 것처럼 몸속에 독소와 노폐물이 쌓이게 되고 이는 곧 기억력 저하, 잦은 두통, 그리고 원인 모를 어지럼증과 같은 불편한 증상들로 직접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목의 림프 마사지를 꾸준히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하고 뇌의 기능을 활성화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목덜미가 늘 뻐근하고 머리가 무거웠던 분들이 목 림프 마사지를 시작한 후 머리가 맑아지고 고질적인 두통에서 벗어났다는 사례를 저는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손주 이름이 가물가물했는데 목 마사지 후 기억이 더 또렷해졌다고 기뻐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목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시작은 따뜻한 샤워입니다. 하루의 긴장과 피로가 쌓인 목 근육을 따뜻한 물줄기로 부드럽게 풀어주는 것입니다. 샤워를 하실 때 5분 정도 목과 어깨 주변에 따뜻한 물을 맞으며 가볍게 목을 좌우로 돌리거나 위아래로 움직여 주시면 뭉친 근육이 효과적으로 이완되면서 혈액순환이 촉진되고 이어질 림프 마사지의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샤워 후 몸에 물기가 살짝 남아 있을 때
또는 따뜻한 스팀 타월로 목을 잠시 감싸 온기를 더해준 후에 림프 마사지를 해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목 림프 마사지는 절대 강한 힘으로 문지르거나 주무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림프관은 피부 바로 아래에 아주 얕게 위치해 있기 때문에 마치 아기 피부를 쓰다듬듯 아주 부드러운 압력으로도 충분히 자극할 수 있습니다. 손바닥 전체나 손가락 4개의 끝부분을 이용하여 귀 뒤쪽 움푹 팬 곳에서부터 시작하여 목 옆선을 따라 쇄골 방향으로 천천히 아주 부드럽게 쓸어내려 주십시오. 이 동작을 5회에서 10회 정도 반복합니다. 다음으로는 턱 밑 중앙에서부터 양쪽 귀 밑을 지나 다시 쇄골 쪽으로 부드럽게 쓸어내립니다. 마지막으로 양쪽 쇄골 위 움푹 파인 부분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3초에서 5초 정도 지그시 눌러 마무리합니다. 이러한 림프 마사지는 목 주변에 정체되어 있던 림프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여 뇌로 가는 산소와 영양분 공급을 돕고 노폐물 배출을 촉진합니다. 그 결과 머리가 한결 가벼워지고 눈이 밝아지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기억력과 집중력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세안하실 때 또는 샤워 후 로션을 바르실 때 잠깐의 시간을 내어 목 마사지를 습관화해 보십시오. 몇 분의 투자가 하루의 컨디션을 바꾸고 나아가 뇌 건강까지 지켜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완전한 건조입니다. 목은 피부가 얇고 접히는 부분이 있어 습기가 차기 쉽습니다. 샤워나 세안 후에는 부드러운 수건으로 목의 물기를 꼼꼼히 닦아내고 특히 머리카락이 긴 분들은 머리카락의 물기가 목에 남아있지 않도록 잘 말려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에 습기가 남아있으면 체온을 빼앗겨 목 근육이 다시 경직될 수 있고 피부 트러블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따뜻하게 관리하고 부드럽게 마사지하고 청결하고 건조하게 유지하는 것. 이 3가지 원칙만 기억하시면 여러분의 목은 건강의 통로로서 제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배꼽 주위입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부분인데 배꼽 주위는 장 건강과 면역의 교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면역세포 70%가 장에 모여 있고 배꼽은 그 중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배꼽을 제대로 관리하면 장 기능이 회복되고 전체적인 면역력이 크게 향상됩니다. 먼저 배꼽 안까지 세척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배꼽 안쪽은 건드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배꼽 안에 쌓인 노폐물이 장 기능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면봉에 미지근한 물을 묻혀서 배꼽 안쪽을 부드럽게 닦아주세요. 배꼽 안쪽을 청소할 때는 절대 억지로 파내려고 하지 마세요. 면봉을 배꼽 안에 살짝 넣고 돌리듯이 닦아주시면 됩니다. 만약 딱딱하게 굳은 것이 있다면 올리브 오일이나 베이비 오일을 한 방울 떨어뜨리고 5분 정도 기다린 후 닦아주세요.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제거됩니다. 배꼽 청소를 하신 82세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만성 변비로 고생하시던 분이었습니다. 배꼽 관리를 시작한 지 2주 만에 배변 활동이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하시더라고요. 장과 배꼽이 신경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배꼽 주변 마사지도 중요합니다.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원을 그리며 마사지해 주세요. 처음에는 작은 원부터 시작해서 점점 크게 원을 그려 나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장의 연동 운동이 활발해집니다. 하루에 3분 정도만 해주셔도 충분합니다. 마사지할 때 손바닥 전체를 사용해서 부드럽게 눌러주세요. 너무 세게 누르면 장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적당한 압력은 배가 살짝 들어갈 정도입니다. 만약 아픈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피해서 마사지하세요. 이제 복부 찜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복부 찜질은 변비와 복부비만, 냉증 개선에 특히 효과적입니다. 찜질팩이나 온수팩을 40도 정도로 데워서 배꼽 주위에 20분 정도 올려두세요. 너무 뜨거우면 화상을 입을 수 있으니 수건을 한 장 깔고 올리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찜질팩이 없으시면 뜨거운 물에 수건을 적셔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수건이 식으면 다시 뜨거운 물에 적셔서 바꿔가며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복부 깊숙한 곳까지 열이 전달되어 장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복부 찜질을 할 때는 편안한 자세로 누워서 하세요. 다리를 살짝 굽히고 누우면 복부 근육이 이완되어 더 효과적입니다. 이때 깊게 복식 호흡을 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면서 배를 부풀리고 입으로 내쉬면서 배를 집어넣으세요. 찜질 후에는 따뜻한 물을 한 컵 정도 마셔주세요. 이렇게 하면 체내 수분이 보충되고 노폐물 배출에도 도움이 됩니다. 단, 차가운 물은 피하세요. 따뜻해진 장이 다시 차가워질 수 있습니다. 냉증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복부 찜질이 특히 도움이 됩니다. 복부가 따뜻해지면 전신의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손발 냉증도 개선됩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복부 온찜질을 꾸준히 하면 기초 체온이 0.5도 정도 올라간다고 합니다. 복부 비만으로 고민이신 분들도 주목하세요. 복부 찜질과 마사지를 꾸준히 하면 내장 지방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열이 지방 분해를 촉진하고 마사지가 혈액순환을 개선해서 신진대사가 활발해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배꼽 관리 후에는 반드시 완전히 건조시켜야 합니다. 배꼽 안쪽까지 수건으로 가볍게 눌러서 물기를 제거해 주세요. 습기가 남아있으면 세균이 번식할 수 있습니다. 드라이어를 차가운 바람으로 설정해서 멀리서 말려주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배꼽 주위를 꾸준히 관리하시면 장 건강이 크게 개선됩니다. 변비가 해결되고 소화가 잘 되며 면역력도 향상됩니다. 복부가 따뜻해지면서 전체적인 컨디션도 좋아지실 겁니다. 복부의 따뜻함으로 몸의 중심을 잡으셨다면 이제 우리 몸의 후면과 가장 윗부분으로 이동하여 신경계의 건강을 다스려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네 번째 핵심 관리 부위는 바로 등과 두피입니다. 이 두 곳은 우리 몸의 모든 신경이 지나가는 중요한 통로, 즉 신경계의 고속도로와 같아서 이곳을 잘 관리하는 것이 전신의 활력과 뇌 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뒷목이 뻣뻣해지고 등이 굽으면서 만성적인 피로나 기억력 저하를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바로 이 등과 두피 관리가 그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습니다. 저 또한 예전에는 이 부분의 중요성을 간과했었지만 꾸준한 관리를 통해 몸 전체가 가벼워지고 머리가 맑아지는 놀라운 경험을 한 뒤로는 여러분께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위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먼저 두피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두피 관리는 그저 머리카락 건강이나 탈모 예방 정도로만 생각하시지만 사실 두피는 우리 뇌 건강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릴까요? 두피 마사지만으로도 머리가 맑아지고 치매 걱정이 줄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단 3일만 꾸준히 해보십시오. 잊어버렸던 손주 이름을 다시 술술 외우게 되었다며 기뻐하시는 어르신들의 사례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두피에는 수많은 혈관과 신경이 그물처럼 촘촘하게 분포되어 있어 이곳을 부드럽게 마사지해주면 뇌로 가는 혈류량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신선한 산소 공급이 원활해집니다. 이는 곧 뇌세포를 효과적으로 활성화하여 기억력, 집중력 등 인지 기능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두피 마사지는 특별한 도구나 기술 없이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양손의 손가락 끝 지문이 있는 부분을 사용하여 관자놀이부터 시작해 정수리 방향으로 그리고 이마선부터 뒤통수 방향으로 전체적으로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마사지해 주십시오. 이때 절대 손톱을 세우지 마시고 두피가 살짝 밀리는 정도의 부드러운 압력을 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귀 위쪽 부분, 머리 꼭대기의 정수리 백회열 주변, 그리고 목과 머리가 만나는 뒤통수 아랫부분에 움푹 팬 곳들을 지그시 눌러주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정신을 깨울 때 혹은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의 피로를 풀 때 5분 정도만 투자해 보십시오. 머리가 시원해지고 눈이 밝아지는 것을 즉시 느끼실 수 있을 뿐 아니라
꾸준히 하시면 정신이 맑아지고 스트레스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샴푸할 때 거품을 내면서 두피 전체를 꼼꼼히 마사지하는 것도 매일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습관입니다. 다음은 우리 몸의 기둥인 등 관리입니다. 등, 특히 척추는 뇌에서부터 온몸으로 뻗어나가는 모든 신경 다발의 핵심 통로이자 우리 몸을 바로 세우는 중심축입니다. 등이 굽거나 척추 주변 근육이 경직되면 이 신경 전달이 원활하지 못해 만성 피로에 시달리거나 이유 없이 몸이 무겁고 심지어 기억력이 떨어지는 현상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등 관리는 크게 등 브러싱과 척추 스트레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등 브러싱은 조금 생소하게 들리실 수 있지만 서양에서는 오래전부터 건강요법으로 활용되어 온 방법으로 마른 몸에 부드러운 솔을 이용하여 등 전체를 가볍게 쓸어주는 것입니다. 샤워 전에 자극이 적은 천연모 브러쉬를 사용하여 발끝에서 심장 방향으로, 손끝에서 심장 방향으로 쓸어 올리듯 몸 전체를 부드럽게 브러싱하고 특히 등은 아래에서 위쪽으로, 목덜미에서 어깨 쪽으로 넓게 쓸어내립니다. 손이 잘 닿지 않는 등은 긴 손잡이가 달린 바디 브러쉬를 사용하시면 혼자서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등 브러싱은 피부 표면의 묵은 각질 제거 효과는 물론 혈액순환과 림프순환을 촉진하고 피부 아래 신경계를 부드럽게 자극하여 몸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처음에는 약간 간지럽거나 자극적으로 느껴질 수 있으니 아주 가볍고 부드럽게 시작하여 점차 익숙해지도록 강도를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 브러싱 후에는 간단한 척추 스트레칭으로 굳어있던 척추 마디마디를 풀어주고 유연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창하거나 무리한 동작보다는 안전하고 부드러운 스트레칭을 꾸준히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의자에 앉아 허리를 곧게 펴고 양손을 머리 뒤로 깍지 낀 후 천천히 상체를 좌우로 돌려주는 것만으로도 척추 주변 근육 이완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바닥에 편안히 누워 무릎을 세우고 양쪽으로 아주 천천히 넘겨주는 스트레칭은 허리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굳은 척추를 부드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또는 잠들기 전에 5분에서 10분 정도 꾸준히 해주시면 굽었던 등이 서서히 펴지고 자세가 교정되면서 그동안 여러분을 괴롭혔던 만성적인 피로감과 답답했던 기억력 저하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척추가 바로 서야 온몸의 신경이 원활하게 소통하고 뇌로 가는 에너지 공급도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등과 두피는 우리가 평소 쉽게 소홀히 하기 쉬운 부분이지만 이렇게 간단한 관리만으로도 우리 몸의 신경계 고속도로를 시원하게 뚫어주고 삶의 질을 한층 높여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몸의 중요한 네 곳, 발, 목, 배꼽 주위, 그리고 등과 두피를 매일 5분씩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아마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 가지 궁금한 점들이 마음속에 떠오르셨을 겁니다. 정말로 효과가 있을까? 나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분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 5가지를 골라 명쾌하게 답변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시작해도 너무 늦지 않았나요? 제 나이가 벌써 60대, 70대 혹은 80대인데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제 대답은 언제나 같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절대로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회복력과 적응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권해드린 이 방법들을 85세에 시작하셔서 요즘 들어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예전 같지 않게 가뿐하다, 밤에 잠도 잘 오고 낮에는 기운이 나서 동네 한 바퀴 도는 것이 즐겁다며 활력을 되찾으신 어르신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분들 역시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지만 작은 실천이 가져다주는 몸의 변화를 직접 경험하시고는 제게 연신 고맙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한번 해보겠다는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아주 작은 실천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은 몸에 큰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혈액순환을 돕고 신경계를 안정시켜 몸 스스로 건강을 찾아가도록 돕는 원리이기 때문에 연세가 있으신 분들에게도 아주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그러니 너무 늦었다는 생각은 잠시 접어두시고 바로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 네 곳을 하루에 다 관리해야 하나요? 매일 하려면 너무 부담스럽게 느껴지는데요? 라는 질문도 많이 받습니다. 물론 오늘 말씀드린 네 곳 모두 우리 몸의 건강을 위해 아주 중요한 부위들입니다. 하지만 매일 이 모든 곳을 한꺼번에 다 관리해야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시작하기도 전에 지치거나 부담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하루에 딱 한 부위, 단 5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에는 발 관리, 화요일에는 목 관리, 수요일에는 복부 관리, 목요일에는 등과 두피 관리, 그리고 금요일에는 다시 발 관리, 이런 식으로 요일별로 돌아가면서 관리하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또는 그날그날 몸 상태에 맞춰 가장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부위를 선택적으로 관리하셔도 좋습니다. 가령 오늘따라 유난히 다리가 무겁고 붓는다면 발 관리에 좀 더 신경 써주시고, 머리가 무겁고 뒷목이 뻐근하다면 두피와 목 마사지에 집중하시는 것입니다. 핵심은 매일 빠뜨리지 않고 내 몸의 어딘가와 단 5분 동안이라도 사랑과 정성으로 소통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텔레비전을 보시면서 발을 주무르시거나 잠자리에 누워 배를 따뜻하게 하시는 등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면 더욱 즐겁고 효과적으로 지속하실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저 몸을 좀 더 깨끗이 씻고 주무르는 것뿐인데 정말 건강이 그렇게 좋아질 수 있나요? 혹시 과장된 이야기는 아닌가요? 하고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린 방법들은 단순한 위생관리, 즉 몸을 깨끗이 하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이것은 우리 몸의 혈관과 림프, 그리고 신경계를 부드럽게 자극하여 몸 전체의 기능을 활성화하는 일종의 자연치유 건강법이자 적극적인 의료 루틴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 발을 따뜻하게 하고 마사지하는 것은 단순히 발을 깨끗하게 하는 것을 넘어 발바닥의 수많은 반사구를 자극하여 내부 장기의 기능을 돕고 전신의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원리입니다. 이는 수천 년 전부터 내려오는 동양의학의 지혜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목의 림프 마사지는 현대의학에서도 중요하게 여기는 면역 기능과 직결된 림프액의 순환을 도와 몸속 노폐물 배출을 촉진합니다. 배꼽 주위를 따뜻하게 하는 것은 장 기능을 활성화하고 소화력을 높이며, 등과 두피를 관리하는 것은 뇌와 척추 신경의 원활한 소통을 돕습니다. 이처럼 각 부위별 관리법에는 우리 몸의 생리적 기능에 대한 깊은 이해가 바탕이 되어 있습니다. 비싼 약이나 특별한 기구 없이 내 손과 약간의 정성만으로 내 몸의 자연 치유력을 일깨우는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저는 혼자 사는 노인이라 혹은 몸이 불편해서 오늘 알려주신 방법들을 혼자서는 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라는 걱정도 있으실 겁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예전 같지 않아 작은 일도 버겁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알려드린 대부분의 방법들은 특별한 기술이나 큰 힘이 필요하지 않고 아주 간단한 도구만 있으면 누구나 혼자서 충분히 하실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등 브러싱에는 손잡이가 긴 목욕솔 하나면 충분하고, 발 마사지도 작은 골프공이나 집에 있는 홍두깨 같은 것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도구들은 대부분 1만 원 안팎의 저렴한 비용으로 마련하시거나 이미 집에 가지고 계신 물건들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동작이 어렵거나 나는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는 구체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이 영상 아래 댓글로 편하게 질문을 남겨주십시오.
제가 하나하나 꼼꼼히 읽어보고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더 구체적인 조언을 드리거나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히 시연을 통해 보여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가능하다면 가족이나 주변 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함께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서로 마사지를 해주는 과정에서 따뜻한 정서적인 교감도 나누고 건강도 함께 챙기는 그야말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 5번째 질문입니다. 이렇게 네 곳을 관리하면 얼마나 해야 효과가 나타나나요? 언제쯤 몸이 좋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일 겁니다. 물론 개인의 몸 상태나 평소 생활 습관, 그리고 얼마나 꾸준히 정성껏 실천하시는지에 따라 효과가 나타나는 시기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빠르면 3일, 보통은 1주에서 2주 정도 꾸준히 하시면 몸이 이전과 확실히 달라졌다는 긍정적인 신호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 또는 좋아지는 신호란, 예를 들어 아침에 눈을 뜰 때 몸이 개운하고 덜 무겁다거나 밤에 잠자리에 누웠을 때 예전보다 쉽게 잠이 들고 아침까지 깊은 잠을 잔다거나 낮 동안 특별히 한 것도 없는데 늘 피곤했던 증상이 줄어들고 기운이 나는 느낌 등을 말합니다. 어떤 분은 3일 만에 머리가 안개 낀 것처럼 답답했는데 맑아지고 어깨 통증이 줄었다고 하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2주 정도 꾸준히 발 마사지와 족욕을 하신 후에 저녁마다 코끼리 다리처럼 퉁퉁 붓던 다리가 훨씬 편안해지고 신발도 헐렁해졌다고 기뻐하며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조급해하지 않고 매일 꾸준히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변화들이 차곡차곡 쌓여 큰 건강을 이루는 법입니다. 오늘부터 당장 시작해 보시고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그 기분 좋은 긍정적인 변화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 생각보다 훨씬 빨리 그 효과를 체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발부터 시작해서 목, 배꼽 주위, 그리고 등과 두피에 이르기까지 우리 몸의 핵심적인 네 곳을 매일 단 5분씩 관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혹시라도 어렵거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셨다면 언제든 다시 한번 영상을 돌려보시거나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결국 건강은 아주 멀리 있거나 특별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아주 작고 사소한 실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루에 단 5분, 잠시 시간을 내어 내 몸을 소중히 여기고 정성껏 돌보는 그 마음과 꾸준한 습관이 차곡차곡 쌓여 여러분의 노후를 그 누구보다 건강하고 활기차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올해 91세인 저도 오늘 알려드린 이 방법들을 매일 아침 거르지 않고 실천하며 하루를 활기차게 열고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다면, 그리고 실제로 수많은 분들이 효과를 보고 계신다면 여러분께서는 더 잘 해내실 수 있다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그러니 주저하지 마시고 바로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몸은 분명히 그 정성과 노력에 정직하게 보답할 것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조금이나마 등불 같은 지침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여기서 그치지 마시고 주변의 소중한 가족이나 친구분들, 건강을 챙겨드리고 싶은 지인들께도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셔서 다 함께 건강한 지혜를 나눠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혼자만 알고 있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건강 비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돈 안 들이고 건강 지키는 유익한 정보들을 가장 먼저 받아보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딸랑딸랑 해두시면 제가 새로운 영상을 올릴 때마다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과 관심이 저에게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의 주제는 바로 밤마다 허리와 무릎 아픈 분들, 이 영상 꼭 보세요. 매일 3분 마사지면 진통제 끝습니다. 입니다. 단 3분의 간단한 마사지로 밤잠 설치게 하는 지긋지긋한 통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실질적인 비법을 아낌없이 알려드릴 예정이니
다음 영상도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부디 늘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